인간관계는 융합과 분리로 유지되는 거예요. 융합과 분리. 융합은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고 짝짓기고 또는 조건 형성이고, 분리는 객관적이고 간조되는 거죠. 자, 융합은 어떨 때 건강한 융합이 될 수 있을까? 건강한 융합은 분리될 수 있을 때 건강한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 분리는 융합을 통해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융합을 통해.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이 융합도 중요하고 분리도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전제가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융합에 대한 관점이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다른 기억 시스템을 갖고 있고, 다른 신념 체계를 갖고 있고, 다른 세상 모형을 갖고 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르다란 절대 전제가 있죠. 근데 융합은 뭘까요? 너와 나는 차이점이 없다. 우리는 서로가 같다.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요? 가족 간에도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이 없다고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는 가족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할 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는. 우리는 이 융합이 건강하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 했거든. 자,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자, 엄마와 아들은 이미 가족이라는 천륜이라는 걸로 뭐 돼 있느냐면 연결, 연합,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관계도 확장돼 가죠. 그러면서 처음에 엄마와의 융합적인 그런 관계가 점점 뭐 됩니까? 옅어지거나 때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가족이라는 그 구심점, 그걸로 해서 천륜이라는 걸로 해서 연결, 융합은 돼 있다. 융합이 돼 있지만 학교 갔을 때나 사회 활동을 하거나 다른 걸 할 때는 뭐 됐다? 분리돼 있다. 그런데 만약에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엄마와 그러한 감정적 융합 상태에서 엄마가 지금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데 아들이 회사에 나와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때는 그 일과 공부 활동에 전념해야 되잖아. 그 전념하고 있을 동안은 엄마와 뭐 됐나요? 분리돼 있거든. 분리돼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친구를 만날 때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조차도 계속 엄마 생각밖에 안 난다면 이 아들은 다른 주변 사람들과 환경과의 접촉이 가능할까 이 말입니다. 불가능해지죠. 우리는 서로 융합되어 있을 때 그 융합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접촉 경계 혼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서로의 다른 존재로서 서로가 만남을 이루고 이어가야 되는데 같은 존재로 돼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적용된다면 이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독립적인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나는 그 대상이 없으면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 대상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걸 우리는 의존 상태라 그러죠. 의존 상태가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 상태가 되는 게 융합이에요. 그럼 이 의존 상태에서는 자기 상실이라는 거죠. 그럼 통합된 전체성에 뭐가 생겨버렸나요? 구멍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상대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들과 엄마는 아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아들은 엄마가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뭐 돼 있나요? 병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인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그 연인이 이별한 이후에 그 융합적인 부분에서 못 벗어나면 그 이별의 아픔이 엄청나게 본인에게 데미지가 오죠. 왜? 융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와의 그러한 융합 관계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것이 계속 뭔가 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무기력 현상으로 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융합 관계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 융합은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부정적 관점에서 융합은 병적인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이건 자신의 삶에 엄청난 걸림돌을 갖게 된다. 왜? 융합은 서로 의존적 관계가 되어 있잖아. 그 대상이 없을 때 나는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증명이 안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융합은 아주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니까. 아들은 효자가 되는 거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는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냐? 서로 의존적 관계가 되어 있다. 자, 이건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 가족도 서로 다른 존재다. 부모, 자식도 다른 존재이다. 연인도 서로 다른 존재이다. 다름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융합은 뭐냐면 다름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뭘로 받아들이나 융합은? 틀림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럼 이제 뒤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연인은 개인 간의 융합 관계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개인 간의 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개인 간의 융합이에요. 그럼 개인 간의 융합 말고 또 있지 않을까요? 조직 속에서도 융합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에 그 조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나는 거기에 있을 때 내 존재를 느끼고 그러면 가정이고 뭔가 다 뒷전이고 그 조직 속에 모든 걸 다 한다면 나는 거기에 뭐 돼 있다? 융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융합되어 있다. 그럼 조직 융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민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융합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념에 깊이 빠져가 거기에 융합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에 융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융합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 간의 융합, 조직 간의 융합, 조직 속에서 어떤 거는 융합, 민족, 이념, 종교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자, 융합의 특징은 융합은 태아와 엄마. 자, 태아와 엄마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존재는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임에도 태아와 엄마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프면 태아도 아픈 거예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융합관계다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인간은 서로 부모 자식 간에라도 연인 간에라도 부부 간에라도 서로의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마와 태아처럼 서로의 경계가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걸 융합이라고 한다. 융합. 그럼 융합은 그 융합 당사자들끼리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죠. 왜? 서로 분리돼서 융합되고 서로에게 순환이 돼야만이 건강한 그런 접촉이 되는데 계속 융합되어 있으니까 온전한 접촉이 불가능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들뿐 아니고 그 두 사람 간의 그 융합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또는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접촉 경계에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보호막을 치는데 어떤 보호막이 칠까요? 우리 가족, 우리 팀, 우리라는 그런 보호막 속에 안주하려고 한다. 왜 안주하려고 할까요? 그 속에 안주할 때 나는 편안하거든. 그 속에서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그 속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서로 간의 불일치나 갈등을 용납하지 못한다. 융합된 관계에서 상대가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걸 배신이란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분노를 하거나 원한을 갖기까지 한다. 그래서 공격을 하죠. 자, 네 번째 보세요. 융합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은 아까 융합 관계에서 빠져나간 사람을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다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빠져나온 사람은 당사자는 오히려 죄책감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게 융합 관계예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융합의 사례를 이제 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지금 사례를 제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례를 들었지만 연인이나 부부나 친구나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이 융합이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오늘 공부한 내사, 투사, 이 융합 많이 이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기법을 벗어나는 기법을 쓰기도 하죠. 자, 융합의 사례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가 배신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럼 이건 첫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이게? 내사죠. 그래서 아까 내사가 접촉 경계 혼란의 기본이 된다고 한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지금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없죠. 부모님하고 뭐 돼 있나요? 내사에 의해서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사에 의해서 융합되어 있다. 나는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게 부모였던 자식이었던 서로가 그런 관계에 있다면 이건 융합된 거다. 자, 이제 융합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융합을 벗어나는 것. 핵심은 그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는 서로 다른 존재로서 분리가 가능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라는 개념이 참 좋은 거거든.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없잖아, 우리라는 거. 근데 그 우리에 갇혀버리면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이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부모와의 사이에 경계를 그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융합이 돼줬다면 그건 부모님의 몫이고 그건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당신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선을 딱 그어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융합된 데서 분리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융합은 서로 간에 아까 무슨 관계를 했나요? 의존적 관계니까 아까 내사도 급격하게 진행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했잖아요. 허약한 상태거든. 이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거는 독립됐을 때는 혼자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갑자기 앞이 새카맣게 될 수도 있고 하얗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는 이러한 분리 과정에서 융합에서 분리 과정에서 동반자, 지지자, 응원자, 격려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담자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새로운 또 융합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상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는 분리가 되어지는데 이 상담사하고 또 다른 융합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의존성을 가져버리면 그건 또 다른 부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내담자들이 의존성과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사는 거기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질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너와 나의 경계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 너와 나의 경계. 예를 들어서 당신의 생각을 이해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이러한 훈련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융합관계에서 분리해 나왔을 때의 어떤 그런 걸음들을 이제 본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상담사가 지지를 보내준다면 이 융합 관계에서 차츰 벗어나올 수가 있다. 자, 융합은 반드시 좋은 거나 나쁜 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융합에 대한 관점이에요.